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호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A, B 두 당식이 주어져 있을 때 2A-B 값을 구해달라. 당식 정리하는 연습을 한 거죠. 2A를 구하게 되면 A 값의 2배 되니까 4X 세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처리되면 되겠고요. B식은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3X 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X 플러스 5에서 쓰면 되겠습니다. 두 식을 좀 빼게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X 세제곱 2X 제곱을 그대로 쓰면 되겠고 부호가 바뀌면서 플러스 X 그럼 여기 또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죠. 해서 계산하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x 세제곱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9 그러면 이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라고 들어가는 내용. 동량끼리 계산한다라는 뭐 당식 정리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이런 것 좀 점검해 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아주 간단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복소수 계산을 해주십시오 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주어진 부분을 보니까 항들이 이제 똑같은 거니까 a제곱 빼기 b제곱 이러는데 곱셈공식 모양 틀로 좀 구성이 돼 있죠. 그럼 이제 3제곱해서 9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고 빼기 여기 이제 루트 3제곱 되는 거죠. 루트 3 i의 제곱. 그럼 이제 3i 제곱에서 마이너스가 또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좀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이요. 9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12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복소수 계산할 때 i제곱 이렇게 처리할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들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항목 중간에 좀 담겨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실수 없이 잘 처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2 플러스 2 마이너스 3i 주어져 있습니다. 실수 AB. 실수 AB의 복소수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2 마이너스 3i가 근이 되게 되면 2 플러스 3i도 근이 된다라는 켤레근 짝을 이루는 근에 대한 정보가 좀 담겨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근의 합을 하게 되면 근과 계세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4입니다라고 해서 a 값 마이너스 4 구해주면 되겠고 두 근의 곱 해주면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여기가 또 4 플러스 9 해서 B 값은 13 이렇게 처리된다. 이렇게 지금 계산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값의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정답 9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문자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켤레근 갖는다라는 사실들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4차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인수가 아닌 것을 즉 인수분해 해달라고 나와 있는 거죠. 고차식 인수분해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조립제법이 되는 거니까 조립제법을 통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개수의 총합이 0이 되는 거 하는 거니까 1이 인수가 되겠죠. 1 이렇게 처리해주면 6이 되겠고 6에 11 쓰게 되면 또 6이 되겠고 그럼 이제 6 쓰니까 0 해서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마이너스 1이 또 되는 것 같아 보이죠?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은 5가 되겠고 마이너스 5에 6 해서 마이너스 6 해서 또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된 상태에서 주어진 식이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좀 인수분해서 좀 써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1, 2, 3에 여기 똑같은 거 두 번 썼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됐습니까? 이렇게 똑같은 거 쭉 나오고 빼기 있으니까 정답은 뭐 x-a가 좀 안 되는 거니까 정답 5번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고차 방정식은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 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법이다. 이런 인수분해법이다. 이런 것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3차식을 어떤 다항식으로 나눴더니 몫이 나와 있고 나머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 그냥 a라고 할까요? 나눴더니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 3이 생겼다.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식 패턴을 좀 써가느냐 이런 얘기죠. 이때 이제 이 다항식을 구하려면 일단 뭐 3을 이항식해서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주어진 식이 이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질 때 떨어집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풀어가면 되는데 이거 뭐 직접 나누게 해도 되는데요. 뭐 식을 조금 잘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짝을 잘 지우면 되죠. 3x에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마이너스에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x 플러스 1 이런 부분이 보이니까 3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좀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제 a 값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에서 뭐 직접 이렇게 x제곱 플러스 이렇게 좀 나누기 해서 x제곱 플러스 이렇게 나누기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도 돼가는 거니까 너무 이런 부분 당황하지 말고요. 이렇게 좀 식의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좀 이게 x제곱 플러스에 대해 그런 인수 부분들이 보여서 이렇게 좀 처리해 간 거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해 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식을 관찰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 직접 나누기 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 좀 참고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항등식이 된다. 어이쿠, 그럼 이제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좀 열심히 해가면 되는 거죠. ax 플러스 7 이렇게 처리되는데 b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c. 자, 이건 뭐 굳이 전개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전개돼 2차항이 돼가는 거니까 2차항 계수가 뭐 x 제곱돼야 되는 거니까 b 값은 1입니다. 금방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 이렇게 상수 곱하기 해서 상수 돼가는 거니까 c 값은 마이너스 7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이구 금방 눈으로 봐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7 이렇게 좀 처리해 주겠고요. 이걸 전개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제 전개한 식에서 이 부분을 비교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a 값은 또 8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ABC 값 전부 다 구해져 있는데 세 개의 값을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7이 있었으니까 1에다가 정답 2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2차 방정식 정도에다가 뭐 전개해서 항등식에 이제 계수 비교해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자신감 갖고 쭉쭉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7번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x축은 y값이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뭐 연립방정식 형태의 y에다 0 집어넣고 관점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2차 함수하고 x축의 관계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요 이렇게 2차 방정식 형태의 이론이 되는 거죠.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만나는 x좌표가 없다, 즉 해 없다 이런 형태로 정리를 좀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2차 방정식 해가 없다면 판별식 도라는 거죠. 25 마이너스 4배 플러스 a로 바꾸면서 a 마이너스 2 처리해서 0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4a 그러면 또 얼마가 되는 건가요? 8을 좀 빼는 거니까 17이 되는 건가요? 17? 25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4분의 17 마이너스 17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7보다 작다. 2번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2차 함수하고 x축하고의 관계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y에다가 0을 이렇게 좀 대입해서 2차 방정식으로 해서 해석을 해갑니다. 라는 사실 이것만 좀 기억해가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3이다. 이때 위에서 일단 근을 좀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고쳐지겠고 문제식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k 두 근의 곱도 k가 되는가? 이렇게 되니까 이 내용을 좀 대입해 가면 되겠죠. 그럼 k 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 결과가 얼마다? 3이다라고 나왔으니까 는 3에서 좀 식을 좀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k 값은 3하고 마이너스 1 나오는데 k 값도 0보다 크다 했으니까 k 값 3을 좀 선택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뭐 3x 제곱 k에다 3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k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이렇게 좀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여기서 이제 두 근의 곱을 보라고 했나요? 그럼 인수분해 안 하고 a분의 c 형태 이제 공식을 좀 적용해가면 3분의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 다음에 뭐 곱셈 공식, 활용식 살짝 좀 사용된 거니까 이런 부분들 이 정도는 뭐 연습해야겠죠. 자신감 갖고 풀 수 있도록 연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이건 복소수죠. 복소수 연산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루트 3i 루트 마이너스 1 부분들 i로 이제 적극적으로 고쳐가지고 풀면 되죠. 이런 건 뭐 제곱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루트 3i 루트 2i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루트 3i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아직도 나오네요. 루트 3i 분의 루트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i 제곱되니까 마이너스 3 루트 3 제곱해서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3i 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i를 이렇게 좀 곱하기해서 이게 좀 마이너스 나가면 되겠고, 이게 약분해서 루트 6이 되죠. 이렇게 i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정리가 다 된 건가요? 그러면 주어진 식에 이제 a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6 처리되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이제 y로 묶으면 되니까 b는 3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해서 b 값을 좀 살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a 마이너스 b를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이제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부분들은 이제 빼기면 사라져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3번이 답입니다라고 불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루트 마이너스 1 i 이렇게 고쳐서 그 다음에 이제 계산, 그때 이제 이렇게 i 두 번 i 그럼 이제 i 제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를 고쳐가는 이런 과정들 주의를 기울여주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뭐 분모에 이렇게 i 있는 부분들은 이제 유리화 과정을 통해서 연산하는 이런 부분들만 좀 점검을 해가면 그 다음부터는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살짝은 좀 꼼꼼해야 될 요소가 필요한 거니까 잊지 말고 정확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시작합니다. 2차식 주어진데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쿠, 이건 뭐 그렇게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은 아닌데 출제가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보기에서 답만 찾는 거라면 우리가 이제 근위공식 형태를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이꼴 0 이렇게 해서 x가 근위공식 거면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그러면 48, 30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3i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근을 갖는 식을 좀 찾아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뭐 최고차 계수가 2인 부분 좀 맞춰가면 되는 거니까 4분의 3 뭐 이렇게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3 되는 근들을 좀 찾아가면 되는데 요거는 뭐 2분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안 되겠고, 요건 2분의 이런 것도 안 되겠고, 뭐 그러면 이제 답이 1번하고 4번 형태가 되가는 건데, 이건 뭐 최고차 계수비가 좀 1이 되는 거니까 최고차 계수 4 곱하기 해서 쳐야 되니까 정답 1번입니다라고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답은 이제 이렇게 찾는데 이것도 과정 자체를 좀 설명드리면, 요건 이제 2를 이제 공통 끄집어내고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식을 좀 변형을 식을 좀 살짝 바꿔줘야 되겠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여기 좀 완전 제곱식이 좀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2분의 3x라면 반이니까 4분의 3의 제곱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빼기를 또 해줘야 되죠. 빼기면 16분의 9를 좀 이렇게 빼기 해서 더하기 한 만큼 빼기를 해주는 그런 형태. 그러면 2배 여기는 x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이 되겠고, 이 식이 지금 이제 계산해주면 16분의 23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잘 써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분의 23 이렇게 쓰겠고, 됐습니까?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더 써야 되는데 4분의 3의 제곱에다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쓸 거냐? 4분의 루트 23 23일 때 왜 자꾸 3부터 쓰려고 그러죠? 23.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부분들 이제 i 이런 거 이제 제곱 이제 제곱 빼기 제곱 모양으로 이래서 이제 이게 복수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정상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x 그 다음에 이제 두 식을 한 번쯤 더하게 되는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루트 23i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x 빼기 4분의 3에 빼기 4분의 루트 23 i 이런 형태로 해서 인수분해를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보기에 또 이런 답이 없으니까 여기 이제 4분의 1 형태니까 4씩도 곱하기 해주고 또 16을 좀 나누게 해서 1번에 이제 우리가 8분의 1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뭐 빠르게 답을 찾는 방법은 인수분해서 근을 구해가지고 이런 근을 갖는 식을 보기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최고차 계수 맞추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좀 효율적으로 답을 찾는 것은 편리한 과정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좀 풀어갈 때는 과정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제곱 빼기 제곱 형태,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바꿔가는 이런 건 좀 쉽지가 않죠. 이걸 또 아이를 또 이렇게 생각을 떠올려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 좀 학습을 좀 한번 해둬서 이런 유형도 있다. 출제 빈도가 높은 형태는 아니니까요. 큰 틀의 이론만 좀 한번 점검해주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등식이 성립할 때, 근데 x값의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게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x-1에 대한 내림차순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요 x-를 이렇게 좀 공통으로 끄집어낸다고 생각하면 x-1의 제곱에 a의 x-1 더하기 b 이렇게 c,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c 이렇게 좀 구해갈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1, 마이너스 7, 6 이렇게 조립제법을 통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에 2가 되겠고 2에 마이너스 5가 되겠고 마이너스 5에 1 이렇게 처리돼서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C값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안쪽 부분들도 또 똑같이 X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또 1로 또 다시 한번 또 더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3에다가 3 써서 이제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걸 또 마지막에 또 한 번 또 더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결과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B 값에 이게 이제 A 값입니다. 그래서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BC 값은 이제 전부 다 얻어간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때 이제 주어진 식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러면은 A 값이 4였으니까 4x제곱, B 값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플러스 2x, C 값이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거는 이제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이 나머지를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 나머지 정리 이제 원리를 지켜가면 되니까 x에다 2를 좀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R 값은 2 대입하니까 4, 4, 16에다가 2 대입하면 4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이니까 20에서 1 빼서 19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뒤쪽에 이제 뭐 이건 나머지 정리 원리 이제 살짝 물어본 거니까 이건 이제 자연스럽게 대체해주면 되는데 처음에 이런 부분들 이렇게 내림차순 이렇게 딱 공통 끄집어내니까 이렇게 해서 나머지 구해간다. 이게 이제 아이디어죠. 이제 조립제법을 통해서 구해가는 이 부분들이 큰 틀의 좀 아이디어가 돼가는 거니까 이런 거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꼼꼼하게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이쿠, 알파만 좀 차수가 좀 다른데요? 여기 뒤에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이 높은 차수 부분들은 이제 주어진 식을 좀 이용해서 해결해 간다 이런 것이 키포인트가 되죠. 알파가 근이었으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부분 좀 공통적인 요소가 보이나요? 이런 부분들 그죠? 여기 이제 0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는 이꼴 마이너스 5가 되겠고 이곳에다 알파를 좀 곱하면 되죠. 그렇다면 이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5알파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또 알파 베타에다가 뒤에 있는 이 두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공통 묶어서 처리해 가면 되겠죠. 자, 두 군의 합은 5가 되는 거겠고 두 군의 곱은 5가 되는 거겠고 합은 3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마이너스 10입니다 라고 해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높은 차수 이런 부분들은 주어진 식을 항상 이용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겠다. 이런 과정에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니까 이런 거 좀 챙겨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호소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아래 그림의 직면체에서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은 이렇게 써있는데 뭐 변 길이를 일단 ABC 이렇게 놓고 시작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대각선 길이 이런 거 적혀져 있는데 모서리 길이라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더하게 해주면 되겠고 이런 게 뭐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둘, 셋 각각 다 4개씩 있는 거니까 11입니다 라고 좀 써가면 되겠고요. 대각선 길이는 이렇게 좀 피타고라스를 좀 적용하면 되죠. 그럼 루트에서 또 그러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 요게 뭐 루트 14 이렇게 됐으니까 제곱해서 14입니다 라고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곱셈공식 사이에 연관하게 되겠고 뭐 건널비를 물어봤는데요. 건널비는 뭐 두 변씩 곱하는 거니까 A, B, B, C, C의 이런 부분들 면들이 좀 3개가 나오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또 몇 개씩 있겠습니까? 2개씩 있으니까 2배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건널비다. 이런 것만 조금만 좀 생각하면 되죠. 도형적으로 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곱셈공식 사이의 연결관계가 확실히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2배의 A, B, B, C, CA 이런 부분들이니까 요걸 좀 이용하면 되는 거죠. 121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게 1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이게 2배에 이렇게 해서 이건 그냥 건널비라고 해도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널비는 121에서 14를 좀 빼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에 7 이렇게 되니까 107 이렇게 해서 4번이 좀 답이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간단한 이제 곱셈 공식 사이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계를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이렇게 직면체 이렇게 도형 하나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해가면서 간단하게 이제 변기를 ABC 이렇게 놓는 이런 과정만 좀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자신감 갖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2차 항의 계수가 각각 1, -1인 두 이차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두 군의 합을 두 식이 좀 만나는 교점 좌표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fx를 보게 되면 최고차 계수가 1인 부분인데 fx가 만나는 점이 1하고 5가 되는 건가요? 그럼 좀 x-1, x-5 이렇게 좀 써가면 되는 거죠. 그다음 gx 이렇게 처리되는데 gx는 최고차가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쓰면 되겠고
그는 마이너스 2하고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5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갖다 푼다는 얘기는 fx 빼기 gx 이런 부분들이 좀 식을 좀 만들어 풀어가야 되는 건데 아이쿠 뭐 이항시키면 이제 더하기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5가 공통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요 두 개의 값들 x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여기는 뭐 2x 플러스 1에서 정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5하고 이렇게 두 개 만나는 근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뭐 그래프 부분에서 만나는 좌표에서 방식을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정보를 좀 전부 다 제공해 줬으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근 차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2분의 1을 좀 더하기 하는 효과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1 이렇게 되는 건가요? 2분의 11입니다라고 즉 4번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시 또 이 함수 그래프들 이렇게 좀 나와 있다고 당황하지 말고 주어진 식에 이렇게 근을 갖는 걸로 해서 이제 방정식들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만들어가면 함수식 형태가 좀 완성이 돼가는 거니까 방정식하고 함수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유효적절히 조금만 좀 생각하면 쉽게 또 떠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니까 이런 거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삼각형의 세변 길이를 ABC라고 했을 때 주어진 식을 좀 만족합니다. 무슨 삼각형이냐 물어봤는데 아이쿠 이런 건 뭐 인수분해라는 얘기가 돼 있고 자 A 차수는 3차가 보이고 B는 2차까지 보이는 거죠. C도 3차 이렇게 보여가는 거니까 여러 문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차수 낮은 문자 열심히 찾아야죠. 낮은 문자 이거 열심히 찾아서 이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 그러니까 B 제곱 들어간 부분들 열심히 이렇게 좀 찾아서 처리해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B 제곱 공통의 A-C B 제곱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다른 식들을 보니까 아예 B가 없는데요. 그럼 식을 좀 열심히 쓰면 되죠. A 세제곱 빼기 A 제곱 C 그 다음에는 빼기 AC 제곱 더하기 C 세제곱 이렇게 써서 식을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잘 보니까 뭐 두 개 이렇게 짝을 지으면 A 제곱에 A 마이너스 C 만들면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튀어나가고 C 제곱 공통되면 여기가 A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빼기 C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C 이런 부분들이 공통이니까 공통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B제곱에다가 여긴 더하기 A제곱에 빼기 C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식을 좀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A가 C 또는 뭐인가요? C제곱은 이꼴 A제곱 더하기 B제곱 뭐 이런 형태가 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 여기는 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없겠습니다. C가 빗변이면서 A랑 똑같아지는 건 없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특이한데요. 그러니까 정답은 A, C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답해야 되겠죠. C가 빗변인 건 당연히 넣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에 답해가면 되겠고 반대로 또 이게 없는 상태에서 뒤쪽에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정확하게 일단 인수분해를 좀 정확하게 잘 하고요. 그에 맞춰서 해석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x값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2차 함수의 최대값이 7이랍니다. 이때 이제 만족하는 실수의 A값을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쿠 1창에 이렇게 문자가 있으면 요거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인데 출제가 되어 있네요. 일단은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이제 그래프 모양을 봐야 되는 거죠. 최고차가 의미니까 그래프 모양으로 이렇게 되겠고 꼭지점의 x좌표 공식이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적용해 가면 여기 이제 대칭축이 a입니다 이렇게 좀 나온 건데 공식을 적용해서 이게 이제 a라는 사실이 이게 좀 괴로운 거죠. 제한 변형이 되어 있는데 미지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이제 범위를 좀 나눠서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범위가 된다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면 즉 a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을 때는 제한 변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최대값은 4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이제 f 마이너스 4 이런 분들이 최대값이 돼가는데 그러면은 16에 마이너스 16이 되겠고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1 이 부분들이 7입니다 라고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10a는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그럼 20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계산이 왜 이렇게 불편하죠? 계산이 그럼 이제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A 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12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건 작지라는 거죠. 이건 좀 답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되겠고 대칭축이 이제 x는 a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사이 범위에 있을 수도 있죠. 마이너스 4하고 0 이렇게 사이.
그럼 이제 A 값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면 최대값은 당연히 뭐 꼭지점에서 구해야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에 또 A를 좀 대입해서 FA를 좀 구하게 되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2a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결과가 또 이제 7입니다를 좀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이꼴 제로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가게 되면 a 값은 마이너스 2하고 4가 이렇게 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이렇게 a 값은 마이너스 2가 제한 변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A 됐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이렇게 처리되면 최대 부분들은 이제 0에서 갖는 거죠. 즉 A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을 때는 최대 값은 F0이 되겠고, F0을 주어진 식에서 구하면은 뒤에 이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7입니다라고 처리되겠고, 그러면 2a는 마팔에 a 값은 마이너스 4 되어 있는데 어이쿠 a 값이 0보다 크다고 했는데 마이너스 4는 말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중간에 나온 a 값 마이너스 2가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우와. 이게 막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대칭축에 있으니까 이게 정말 많이 좀 불편하다는 거죠. 조금 더 시간 좀 걸려야 되는 거겠고, 자 그래도 뭐 큰 흐름 틀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차함수 최대치수 그래프 모양 그리고 빨리 대칭축 꼭지점 x좌표 찾아서 이제 제한 변형하고의 관계를 살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미지수가 돼 있으니까 이제 마음의 각오를 해서 이렇게 나눠서 풀이한다. 요 사실 자체만 기억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뭐 세 번만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이 흐름 자체 큰 틀을 이제 자체를 좀 기억해 가는 이 부분에 신경 써서 풀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최대가 되는 부분들 그때 값이 이렇게 될 때 과연 되느냐. 또 이제 사이 범위니까 이렇게 범위 돼 있고 이때 최대값 갖는 부분들 구하고 되죠? 이렇게 좀 절차 지키는 부분들만 좀 집중을 하면 뭐 큰 무리 없이 또 풀이 또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연습장에서 좀 연습 좀 해가면서 이렇게 좀 미지수가 되어 있는 부분들 스스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범위를 나눠서 풀이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실력 쌓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식 1, 2, 마이너스 1, 걔도 잘 썼죠. 우리가 조립제법을 하려면 이걸 이제 0 만드는 값이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2가 써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구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쭉 내려 쓰고 곱하기해서 쓰고, 아이고 요거 이제 계산해서 쓴 거니까 b 값은 0이 되겠죠. 0 이렇게 처리 되겠고, 그럼 곱하기해서 쓴 거니까 아이고 c도 당연히 0이 되겠고, 계산해야 되겠고, 플러스 2 되겠고, 어이구 이 둘을 또 계산한 거니까 r은 이퀄 8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좀 가볍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해 달라는데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b c 값이 0이니까 뭐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r은 8이었는데 a 값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되겠고, a 값이 8이었는데 마이너스 r이었으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10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립제법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항목 중에 하나니까 확실하게 공부 좀 해둬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아래 설명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적정한 식을 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원래 이 판별식은 근위공식에서 나오는 거죠. x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됐을 때 루트 안에 있는 요 값, 요 것을 우리가 이제 판별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부분들이 가에 해당하는 그런 좀 식이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즉 d 값이 0보다 크게 되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죠. 그럼 이제 왜냐면 이게 이제 루트 안에 값이 0보다 크게 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근이점 두 개가 되는 거겠고,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 d 값이 이제 0이 되는 거죠. d가 이제 딱 사라져서 이게 이제 없어져 0 돼서 사라지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근이 하나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d 값이 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루트 안이 0보다 작으면 이제 허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실근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 같습니다라는 그런 이론. 판별식과 관련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의 뭐 가장 기본적인 이론 점검해 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서답형 세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에 세제곱 할 일은 없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A의 세제곱 이렇게 센스 있게 보는 거 같고, 자 이렇게 세제곱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8도 2의 세제곱 이런 모양이니까 B의 세제곱 이렇게 좀 센스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이렇게 좀 치워놓은 거.
A 값은 2022 되겠고 B 값은 2입니다라고 해서 치환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A가 되겠고 2024는 이제 A 플러스 B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건 이제 B제곱 이렇게 쳐야 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숫자와 관련된 부분 이제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런 계통이니까 뭐 A 세제곱 B 세제곱을 이제 A 마이너스 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좀 해서 써주면 되겠고요. 요건 뭐 전개해주면 A제곱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D가 좀 약분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A-B가 답이 되거는 2022에서 2를 좀 빼서 정답 2020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죠? 이렇게 뭐 치환해서 좀 살펴가는 과정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뭐 아주 가볍게 풀이 가능한 거니까 항상 숫자와 관련된 이런 연산들이 나오게 되면 곱셈 공식 혹은 뭐 인수분해 곱셈 공식의 변형 이런 부분들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에 대해서 Z바가 실수일 때 다음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Z 나오면 Z를 A 플러스 B야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보탬이 되겠고 Z바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Z바 더하기 Z바 분의 1 이게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실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건 이제 켈레복수수를 좀 해주면 이게 Z가 되겠고 Z분의 1 되겠고 실수는 이제 캘리복수를 취해도 실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좀 살짝 바꿔서 연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는 뭐 더 어쩔 수 없이 계산해야 되죠. A 플러스 BI에다가 이건 유리화를 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마이너스 BI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이걸 좀 더 다시 또 정리해서 연산을 해야 되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B 빼기가 되겠군요.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 I 이렇게 해서 정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실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뒤쪽 파트 부분들만 관심이 가는 거죠. 이거 이제 0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통분을 하는데 이때 이제 B 공통이니까 더하겠고 이거면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1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이게 0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B 값이 이게 지금 그러면 분모는 0되면 안 되니까 B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을 골체로 처리가 되는데 문제를 보게 되면 실수가 아닌 복소수다라고 돼 있으니까 B 값이 0되면 안 되겠죠. 이게 0되게 되면은 실수가 되가는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 부분들이 1이 됩니다라고 해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Z하고 Z바를 좀 곱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여기 구해놓은 이 부분들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서 그러면 이 부분들을 몇 개만 고쳐가는 거면 뭐 대단하지는 않은데요. 그냥 뭐 Z바를 가지고 해서도 뭐 크게는 좀 무리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래도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이제 기본 형태에서 풀이할 수 있도록 좀 제가 좀 이런 부분을 이용했으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 가면서 연산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21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 0,6을 지날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직선은 기울기가 M이니까 MX 되겠고 뭐 다른 문자 쓸 필요 없죠. 이렇게 0,6을 지나면서 해주니까 6입니다라고 해서 y 절편 부분을 해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런 2차 함수하고 요런 직선이 2차 함수에 이제 접한다고 돼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3x 플러스 4하고 둘 사이의 관계 좀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좀 뭐 이항시키면서 뭐 두식을 몇 등식을 갖다 처리해주면 2분의 1x 제곱 이항시키면서 m 플러스 3 x 플러스 2 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좀 만들어가면 되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 더 깔끔하게 할까요? x제곱 2배의 m 플러스 3x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해서 처리해도 되겠죠? 자, 일단 이제 이 부분들이 문제에서 접한다라는 얘기는 만나는 점이 x 개수가 한 개가 되는 게 중근을 갖습니다 이런 얘기니까 판별식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처리해주면 4 이렇게 처리해서 이 결과가 0이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m 플러스 3은 한 번은 2가 되겠고 m 플러스 3은 한 번은 이제 마이너스 2에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는데 그러면 m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m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문제를 보게 되면 m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처리된다는 얘기는 m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다라고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직선의 방식 가장 먼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mx 플러스 n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데 0,6이 y 절편이니까 이 부분들 처리해서 이렇게 놓는 부분들이 센스 있게 대체한 방법이겠고요.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같다라고 해서 이제 이항시켜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항상 만들어 놓고
문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접한다, 두 점 만난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을 좀 해가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2차 방정식의 판별식과 관련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해석을 조금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조금 이제 집중력을 발휘해 가지고 정확하게 잘 풀이해 갔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서답형 6번째 문제가 되겠고 후속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뭐 가장 기본이 되는 뭐 70 이런 부분들 x 이렇게 바꿔가면 되죠. 그럼 x 플러스 2, x 플러스 4, x 플러스 6 이렇게 좀 처리해서 주어진 식을 보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 이제 전기할 때는 숫자의 합이 또 똑같은지는 부분 이렇게 좀 짝을 좀 잘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x제곱 플러스 6x 이런 부분들, 그럼 여기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다시 또 이렇게 공통적인 요소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바꿀까요? 그럼 이제 a 플러스 8,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죠.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플러스 4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가는데 이게 이제 바깥으로 풀면서 a 플러스 4인데 a를 이제 원상복귀해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풀렸습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죠. 자,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계산해야 됩니다. 77, 49 되겠고 67이 42 되겠고 4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420이 되는 거니까 5,300이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24 이렇게 처리하는 5,324 이렇게 계산해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역시 숫자 관련된 부분들 치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이제 곱셈 공식 혹은 뭐 인수분해 이런 부분들의 원리들을 적용해 가는 거죠. 이렇게 전개하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에 관여가 되는데 전개 후 다시 인수분해해서 루트 부분을 처리한다 이런 과정이니까 전개할 때 이렇게 공통적인 요소가 생기도록 계수 상수 부분들의 이제 합이 좀 똑같아지는 걸 찾아서 공통 부분 생겨서 이제 치환해서 풀어가는 이런 절차들을 잘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후속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본 이론들이 여러 문제에 다 잘 녹아있는 기본 이론 학습하는데 아주 좋은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고요. 실력을 통해서 실력 쌓는 길을 통해서 점점 더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향 후배 여러분들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면서 고설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